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전략 함께 하실 텐데요.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아래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와 함께 고민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수의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부에서 1부 말미와 지금 2부 시작하자마자 터지기 시작하네요. 네, S&P 500 지수는 일단 1%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266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1% 넘는 강한 상승력과 함께 6668.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하락세 국면 이어가고 있죠. 1.23680달러로 0.49% 하락세 역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그대로 빠지면서 거의 1% 가까운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1343달러까지 빠지면서 1%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1343.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달러 이탈 이후에 66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5% 하락세고요. 66.5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지금 89.670선까지 올라갑니다. 0.49%의 상승세고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 89.6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주셨을 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좋은 상승 나오고 있죠? 네. 그냥 터지네요. 네. 맞아요. 상승 터졌고 일단은 뭐 상승 이제 굉장히 크게 한 상황이고 지금 이평선 맞물려 있거든요. 이평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청산을 이제 대부분 좀 나와야죠. 뭐 좀 더 그러니까 6,700 나오면 정말 크게 보면 6,700선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그 부근대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부분의 청산 지금 나와도 굉장히 수익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지금부터 이제 청산에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일단은 매수분에 대한 청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되게 일찍 청산했습니다. 다 끝냈고 네네. 지금 나스닥 말고도 골드 매도분도 지금 아까 매도 진입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남겨드리고 청산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방송 하다가 이제 좀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좀 늦게 팔았는데 바쁘시죠? 여하간 네. 그래도 오늘도 1,100불 수익을 내고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는 실시간으로 진입 자리에 대한 부분과 지금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전략 또 꼼꼼하게 함께 코멘트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청산에 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앞서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모두 다운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이 확인이 됐고 해설위원님의 의견이 남아 있어요. 해설위원님 유로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로가 다운인 건 당연히 달러가 오르니까 다운이겠죠. 근데 달러가 오늘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무역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알아서 위안화 젖상 좀 해주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밀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상쇄하면서 오늘 올라왔거든요. 오늘 올라왔던 거는 이제 위안화 젖상도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금리 동결한 부분도 조금 아주 조금 미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유로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ECB에서 특별히 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정책위원이 한마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로 상승에 관련된 재료로 얘기를 했었지만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다.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냥 적절한 멘트, 네, 예상된 멘트였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존이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확장 국면에 오다가 이제 살짝 주춤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약세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이제 무역 전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달러화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3번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총 3번의 케이스. 첫 번째는 이제 1930년대 무역 전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레이건 정부 때, 세 번째가 2000년 초반에 부시행 정부, 아들 부시의 이 부시행 정부에서 했던 이제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30년대하고 부시행 정부 때 세 번째 마지막에 있었던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참담한 실패로 끝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레이건 정부 때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달러와 약세를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만들고 달러 약세를 했던 건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트럼프 정부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 결국은 달러와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추세적으로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제 다운이라고 얘기 드린 거는 이제 그렇게 길게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 주까지 시장은 좀 하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재고가 꽤 증가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어제장의 가격대가 67달러를 돌파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장도 역시나 67달러를 다시 한번 좀 재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꺾이면서 66달러 중반대 가격대도 지금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과 제가 다운이고요. 지금 김경민 PD와 마스터님이 업이시네요. 지금 의견이 좀 갈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업을 들으셨어요? 네네. 네. 일단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동 분위기나 시리아 내전이나 일단 오일 가격 급등하는데 일단은 그 이슈 때문에 일단은 급등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사실상 쌍봉 부근이었습니다. 쌍봉 부근이 66달러 부근이었는데 이 부근대를 어제 크게 일단은 깨고 돌파하면서 최근에 완전한 고점인 66.55선까지도 돌파하면서 그다음에 67달러까지 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매물대 이쪽이 저항대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면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쌍봉 라인을 완벽하게 허물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눌리더라도 이 구간대가 이제 지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이 일단은 뭐 그 66.50, 그 전 고점이 66.55,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3월 27일 66.41인데 이 구간대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6. 오늘도 지금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66.30인데 이 이후 밑으로 내려오기가 좀 힘들다고 좀 봐집니다. 뭐 내려오더라도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한다면 네. 내일 정도에 한번 다시 또 깨고 내려오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초반에 맨 처음에 그 매수를 같이 해서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수익을 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관망을 이제 한 게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번 빠져줬어요. 네네. 빠진 다음에 지금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66.30을 일단 찍어줬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여기 그 66.40과 5호선 그 저항대를 돌파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 올려서 대략적으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66.55 정도에 마감을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좀 더 들어 올려서 양봉으로 한 66. 대략 90 정도 그렇게 일단은 마감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는 오일을 좀 오늘은 매매하기가 좀 그래요. 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하방을 그 정도 안 줬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준 다음에 내려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잡았지만 이후로는 이제 양방향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눌림목이고 그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큰 하락 없이 이 부분에서 버틴다고는 일단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그대로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시세를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깨고 내려온 다음에 $66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을 매수를 잡는다 아니면 매도를 한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전략들이나 뭐 이제 예상한 바는 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저도 지금 상승을 들었지만 네. 오늘은 오일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후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을 네네. 매매하는 게 더 낫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에 대한 의견으로 좀 크루드 오일을 풀어주고 계시는데 일단 어제장까지 좀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시고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현재 구간 좀 매력적이거나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로 집중을 해보시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66.30달러가 오늘에도 저점인데 이후에 다시 한번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66.9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하지만 67달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후에도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설위님의 크루드 오일도 반대 의견이잖아요. 네, 들어볼까요? 근데 반대 의견인데 네.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네. 저 똑같은 네. 비슷한 패턴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좀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 외신 캐스터나 이제 전부 다 이제 좋은 이제 내용들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또 지도 한번 펼쳤는데요. 네.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중동 이슬람 국가 종파 분포. 도대체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예, 유가니까 네. 알아야 되겠죠. 이제 지금 오늘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코스트 푸시, 뭔가 지정학적인 이슈나 뭔가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영향으로 올라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코스트 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유가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재료는 오래 못 가는데 이제 때 되면 한 번씩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왜냐면 유가를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추세적으로는. 왜냐면 추세적으로 왜 올려줘야 되냐? 미국은 계속 셰일오일 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기분이 나쁘겠죠. 같은 편인데. 그럼 사우디 달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유가를 끌어올려줄게. 내가 한마디씩 해줄게. 너 좀 참아, 좀.
우리 많이 팔 거니까 좀 참아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모종의 합의가 돼 있다고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이슬람 종합부를 좀 보시면 이란이 시아파고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대부분이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가 시리아가 집권이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가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다수에 있는 국민들은 수니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라크는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이라크는 수니파가 소수인데 수니파가 후세인 정부 때 후세인이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나중에 추출되고 후세인이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근데 후세인 추출되면서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만든 게 IS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또 수니파겠죠. 근데 가장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리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시리아는 대다수가 국민이 수니파죠. 근데 그 수니파에 섞여가지고 IS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반군이라고 하는 이쪽은 그냥 일반 반군이 있고 IS 반군이 있었는데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 IS 반군은 잡았어요. 근데 남은 이제 시리아 반군이 남아있겠죠. 근데 얘네가 수니파라는 거죠. 집권은 시아파. 근데 시아파들이 요즘에 어디랑 친하냐? 러시아랑 친합니다. 네, 이란이 러시아랑 친하고, 왜냐면 자꾸 사우디가 미국이 사우디 편 들어주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볼튼도 사실 이제 이란의 타겟을 잡는 게 이제 러시아랑 친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 좀 복잡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한 게 반군이 순위파인데 반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반군에 IS가 껴 있어요. 이니까 편을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근데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일반 반군한테 이제 화학무기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 중동에서 미국이 항상 취하는 스탠스는 석유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리아를 그동안 가만히 냅뒀거든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석유가 거의 안 나니까요. 리비아는 석유 나니까 바로 연합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 석유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이 있다가 석유 가격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계속 말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다. 다음 시간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왜 갈라졌는지 이슬람 종교 역사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는. 근데 지금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유가를 끌어올릴 재료다. 왜냐? 사우디는 무조건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는 $70 이상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계속 할 거고 아마 계속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근에 그 하락이냐 하락도 근데 크게 하락이 없다라는 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쌍봉입니다. 저도 그 박노지 대표님하고 생각하기 쌍봉을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뚫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뚫고 오늘 밀리더라도 여기서 안착을 하면 위에서 노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깨더라도 소폭 하했다가 다시 이 66.24 이 부분에 결국 안착할 거다. 저항라인 돌파해서 안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단기간에 지금 하락, 마지노선이라고 보이는 여기까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운인데, 정말 초폭 하락이었죠. 근데 오늘 다 다운 돼버렸어요. 이게 다 와버려서 예, 제가 다운 드는 게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 가격이 좀 왔고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다 치더라도 좀 소폭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달러가 오늘 좀 강한 면도 좀 있습니다만 결국 달러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우상향한 추세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일주일 뷰는 매도, 중기뷰는 매수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뷰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과 오늘 단기뷰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9% 66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초반대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경민 PD의 크루드오일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시리아를 둘러싼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오일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일 가격이 3년 내 최고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현재 이런 좀 갈등이 시리아 그리고 예멘으로까지 번진다면 상방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어제자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시리아를 공격할 것처럼 이렇게 좀 태도를 보였고요. 또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의 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기관 쪽에서는 현재 우리는 중심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를 둘러싼 상황이 만약에 향후에 좀 그래도 별거 아닌 사건으로 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까지는 좀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는 매도세가 좀 커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도 만약에 이란이 좀 공격을 받게 된다면 유가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 시리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유가가 8%나 급등을 했는데요. WTI는 일시적으로 67달러 돌파했었고 브렌트유도 72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BC 쪽에서 또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WTI 75달러 그리고 브렌트 80달러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라면서 현재 이 대리전이 실제 이란과 사우디 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번질 경우에 가격대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의혹이 모두 시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 상황이 일어나도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자산 혹은 다이렉트로 사우디가 공격받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팀을 이뤄서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오일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사우디를 타겟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국제공회에 있는 사우디의 오일 탱커를 겨냥해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3개의 미사일을 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우디에 의해서 이제 요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티 쪽에서는 사우디 국방부 그리고 아람코의 시설을 겨냥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RBC 쪽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오일 탱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뭐 다 시도 실패로 나왔지만 실제로 공격받게 된다면 원유를 운반하는 주요 해상 통로가 모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당 해협을 지나서 운반되는 이 하루 500만 배럴가량의 크루드 오일과 정제유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IHS 마켓 쪽에서는 현재 이 유가를 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지정학적 리스크다라면서 또한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가격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리아 이슈뿐만 아니라 오는 5월 12일이죠. 이란 핵협정의 이 데드라인인데 이 부분도 지금 리스크다라고 계속해서 외신에서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중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 중 두 국가죠. 이 두 국가 간에 새롭게 긴장감이 또 고조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유가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 핵협정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미국이 이 부분을 철회할 경우에는 이란의 오일이라든지 뭐 보험을 포함한 이 금융섹터 또 해상 운송 등에 모두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 협정에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미국 시장으로의 이 접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의 의사와 좀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으로는 계속해서 오일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뉴스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쪽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리스크가 좀 최고조인 그런 국면 자체가 일단 가격 상승에 대해서 부추기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공격을 받을 시에도 일단 유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리스크 말씀을 드렸고 시리아 관련 갈등 고조로 유가가 금주 8%나 급등했다라는 그런 수치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점검을 도와드리는데요. 어제장에도 워낙 또 큰 시세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 전달받은 상담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923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오일을 66.77달러에 매수 한 계약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먼저 지금 크루드오일이 66.2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방향도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지금 한 계약 운영 중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전에도 상담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일단은 뭐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일단은 손절을 정해놨어야 되는 건데
정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제 손절을 뭐 특별히 정하지 않고 아니면 본인이 정한 손절을 좀 약간 원칙을 이제 어긴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일단 그러니까 장기적인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립니다. 왜냐하면 뭐 만약에 장기로 보면은 아니 추가 매수할 또 여력이 있다면은 사실상 이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네. 좀 더 밀렸을 경우에. 그래서 트레이딩이 일단은 뭐 지금 그 단기적인 관점이냐, 중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 이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튼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뭐 오늘 손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거래할 때도 계속 손절을 어기게 되면은 사실상 계속 그 물리는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우는 사실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절하는 게 더 맞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일단 이후로도 좀 크게도 본다. 장기적인 포지션 트레이딩으로도 본다 하면은 사실상 지금 그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월봉을 제가 일단은 지금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예. 그러니까 차트가 이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쭉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눌리는 장이 왔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은 하는 장은 없죠. 그러면서 일단은 2월 달에 밀린 게 57.50달러 부근까지도 밀렸다가 이제 지지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 지금 4월 달입니다. 자, 이평선 같은 경우도 완벽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그래서 상승 파동이 이제 크게 봤었을 때 1파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파동은 이제 조정이 되겠죠. 네.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조정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자, 굉장히 이쁘게 이평선 10월 이평선을 딱 저점을 그죠? 부근대를 딱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이 자, 2월, 3월, 4월 저점이 높아갑니다. 저점이 계속 높여가면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는 조정을 하더라도 강하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승 방향으로 가는 형태의 조정을 준다는 얘기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도 굉장히 이쁘게 터치를 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정이 보시면은 수렴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정이 방향이 또 상승 방향으로 조정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그죠? 예. 지금 고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고점을 주고 내려오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터질 듯이 지금 수렴을 이게 느껴지나요, 이게? 이게 저점이 높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상방삼각 수렴 그전에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방으로 지금 수렴을 하는 형태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100달러도 나왔는데 100달러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저도 70달러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70달러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슈를 계속 만들죠. 예, 이슈를 뭐 계속 만들고 이슈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든 뭐 계속 뭐 말 한마디에 중동 뭐 쪽에 뭐 불안감 조장하는 거는 뭐 네. 사실 이슈 제조기, 불안감 제조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일 뭐 상승시키는 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 계속 상승을 시키니까 이슈에 대한 거는 사실상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포지션을 중기적으로 가실 거면 중장기로 가실 거면은 일단은 뭐 홀딩을 그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손절은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다면 네. 좀 지금 바로 추가 매수하면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고요. 65.35달러 부근대 그 이하로 내려왔었을 때 거기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늘려라. 네. 왜냐하면 평균 단가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65.35달러에서 잡으면 좀 대략 좀 뭐 한 66달러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대략 그 정도 평균 단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기 안 오면 그냥 계속 위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죠? 그럼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위에서 계속 안 내려오고 지지하면서 도리어 추가 매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위에서 계속 시세를 놀고 있다는 얘기고 위에서 시세가 논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계속 지지 기반이 계속 닦여간다는 얘기거든요. 패턴이. 그럼 더 올라가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은 일단은 그 이후에 만약에 크게 이제 상승 여력으로 지금 장기적인 뷰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를 66.77달러의 매수로 한 계약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와 좀 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65.35달러 이하로 갔을 때도 이때 계약수를 하나 또 추가가 좀 가능하시다면요. 일단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셔서 관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크루드 같은 경우 66.25달러까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한 질문 하고 싶은데 지금의 바닥은 어느 정도로 찍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네네. 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뷰로 봤었을 때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65.35달러가 거기까지가 이제 좀 찍어줄 수 있는 네. 뭐 단기적인 바닥이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뭐 하락으로 잠깐 빠졌을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올라온다고 보는 매수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네네네. 부분을 봐도 좋겠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65.35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하방 쪽 나오고 난 이후니까 그 가격대에서 매수적인 접근으로 또 유효하다라는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과 함께 상담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골드 또 마저 전략 세워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골드인데요. 오늘 골드에 대해서도 워낙 또 마스터님이 초반부터 유튜브에 코멘트 남겨주신 의견 아주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1% 넘게 급락하면서 1,342달러까지 늘렸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주셨고요.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영 PD까지 다운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워낙 또 일단 하락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시세가 다 나왔나요? 업에 대한 의견 어떤 의견이시죠? 그죠, 이제 시세가 나왔죠. 네. 그래도 뭐 그 골드 지금 청산을 했잖아요. 네네. 청산을 하고 이제 수익을 뭐 이제 가져간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장을 생각했었을 때도 일단은 상승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지수 당연히 크게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면서 반대적으로 이제 뭐 안전자산인 이제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아까 부근대 가격대에서 빠진다고 봤는데 빠졌어요.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가 돼서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도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도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더 상승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대에서 다시 이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골드는 이제 지지해서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밑에 이평선 부근대까지도 내려왔고, 사실상 뭐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내일까지도 일단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이 구간대에서 좀 더 빠진다면은 1340선 정도까지도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올라오면은, 사실상 그 다음 주에 1345선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더 올라간다면 1350선까지도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다시 골드는 1350선까지도 한번 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일단 일단 발언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세계 경제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한번 올려줬다가 다시 또 완화되는 발언을 했는데 또 내려줬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의 시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1차적인 상단이 1350선이고 그 2차적인 상단이 60선. 그 다음에 최고점이 이제 70선이거든요. 1370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이 좀 남았지만, 이번 주의 저점과 고점은 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상방도 주고 또 박스권에서 또 하방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 오늘 좀 크게 이제 빠져준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정도에서 좀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를 한번 해주고 물량을 나눠서 내일 정도에 더 빠졌을 때는 만약에 대략적으로 뭐 한 1337선 정도까지 내일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중간 정도 한 39선 정도 잡히니까 네네. 그리고서 다음 주에 올라가는 이제 박스 좀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한 번 정도 들어 올려 줄 거니까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상승보다는 네. 내일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물량을 절반으로 나누고 오늘 좀 들어갔는데 더 빠지면 내일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37선 구간에 오면은 네. 물량 잡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주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일단 한번 올려줘야 되는 네. 박스장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짜시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골드 134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소폭 더 빠진다면 1337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챙겨가 볼 수 있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워낙 저희 신세계 시작할 때부터 좋은 수익 전략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략 마스터님 중점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경 PD의 골드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외신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도 구간에 왔으며 이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가 어제까지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이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로 인해서 지지받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자에 지금 골드 6월물이 1,369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후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페이스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파이낸셜 서비스 쪽에서는 수요일 골드 가격이 거의 기술적 저항 구간까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매도세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몇 달간 골드가 1,370달러 선을 돌파 시도해왔는데 그만큼 저항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한다 쪽에서도 의견 내놓고 있는데요. 변동성,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클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골드는 계속해서 이로 인해서 지지받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또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될 것이다라면서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우디 편에 서서 이 싸움에 말려들 경우에는 골드 상승세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그 즉시 1,400달러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아 이슈로 인해서 좀 가려진 면이 있긴 하지만 무역 분쟁 이슈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골드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찝어주고 있는데요. 오프닝 이슈에서도 전달해드렸듯이 지금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발언이 오늘자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미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이 양국의 경제 관료 사이에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 상무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현재 미국이 협상을 위해서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금 좀 공사에 나선 게 아니냐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무부 쪽에서 WTO 틀 안에서 협상으로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면 미국이 WTO와 다자주의 원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좀 고집을 하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라는 점 다시금 오늘자 기사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여러 이슈가 좀 혼재된 가운데 외신 쪽에서는 상방을 강하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방 쪽으로 여전히 골드에 대해서는 이런 무역 분쟁 이슈를 리스크로 좀 감지를 하고 이 부분이 아직 여전히 골드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의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이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다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다운 갈 가능성이 좀 있게끔 시장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 이제 그 핵 항공모함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도착하면 시간이 걸려요. 시리아까지 도착하려면 지금 직결은 하고 있어요.
집계를 하고 제가 아까 앞서서 5일 얘기 드릴 때 미사일 소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보면은, 지금, 메이 총리는 지금 이미 영국 잠수함 이미 시리아 원내로 이미 진입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군기지 공습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고, 뭐, 시리아 정부군도 이미 군사 기지 다 비워놨어요. 예, 다 도망가 있거든요, 이미. 진짜로 쏠지도 모르니까. 예, 다 도망가 있는 것도 이미 다 예신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항공모함까지 들어가면 이제 구축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사일은 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무기는 사실상 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도 도가 있는데 전쟁에도 이게 이 도를 넘어선 거는 분명히 뭔가 경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쏜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게 저항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거기를 내주면 이란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핵 항공모함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순간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가기까지는. 그래서 가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골드가 좀 밑으로 내려와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쏘면 이제 초급등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란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초급등 갈 수 있는데, 네네. 뭐 5월 10일날 이제 핵협상 마무리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미국이 정신없어요. 여기랑 싸우고 저기랑 싸우고 지금 중국이랑도 한판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란 가지고 일단 요걸 가지고 약간 지연시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뒤를 남겨놓으면서 계속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11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11월까지는 끌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수 결집을 위해서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지켜야 되니까. 예, 이 부분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높고, 무역 분쟁 이슈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좀 세게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은 달러 약세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또 다른 전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의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손을 안 잡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 전개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무역 분쟁은 차라리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갈 가능성이 높아서, 왜냐면 미국이 더 손해볼 거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나면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직 골드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아직 항공모함을 빨리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차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마침 또 코인이 코인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반등하기 시작한 거는 일단 테더 때문에 좀 많이 좀 신뢰성이 많이 깨졌다가 요즘에 트루USD라는 새로운 알트코인이 상장을 했는데, 요 부분이 좀 약간 좀 괜찮다. 물론 일각에서는 트루USD나 테더나 어차피 50보 100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루USD 같은 경우는 1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러니까 완벽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보장한 듯한 약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오늘 암호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 그 연구소 하면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이슈 때문에 오늘 다 종목들도 급등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펀드 투자 그 공모 펀드를 이제 아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한해서죠. 암호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펀드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좀 있어가지고, 코인 쪽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이 약간 골드한테는 조금 악재이지 않나. 이런 쪽을 좀 봤을 때는 뭐 살짝 일주일뷰로는 어느 정도 좀 살짝 지지부진한 하락.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해솔루님 의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가 골드는 계속적으로 하방 쪽의 지지가 대비해서 1341달러 선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이제 1시간이 좀 넘은 시점인데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여전히 상승분 지켜가고 있죠. 2667.50포인트로 0.95%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죠. 1% 넘게 상승하면서 667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21% 상승분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로FX는 더욱더 떨어지면서 0.51% 하락세 1.23 660달러
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요, 1342.1달러 선 유지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대가 지금 66달러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87% 하락세로 66.16달러 선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40%,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89.59 오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질문 많이들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질문은 조금 새로운 각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면 유로는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시리아 리스크가 일단 미국에 좀 실행이 된다면은, 골드라든지 다른 종목 외에도 유로에 대해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 좀 의견을, 아주 신신하죠. 먼저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패턴을 봤었을 때도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일단 끌고 가려는 의도와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간으로 눌러주고는 있지만 사실상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내려가지만 이 구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계속 달러 약세로 일단은 의도화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2750 정도 라인을 깨고 간다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 계속 지켜주면서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한 전략적인 의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간다고 만약에 나오면은 아무래도 유로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상승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해설위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리아에 공습을 하면요. 일단 난민이 생깁니다. 난민이 또 바다 건너서 유럽을 가야 돼요. 그러면 유럽은 또 짜증 나죠. 이제 유럽이 지금도 난민 문제가 많잖아요. 유럽이 짜증 나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바로 옆에 있어요 또. 그래서 유로화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뷰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달러는 계속 약세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폭격을 한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되게 많이. 불안불안한데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방으로 갈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 얘기 드리자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미사일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조사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생각하고 건 뭐냐면 똑같이 이거 조사하는데 3개월 걸리거나 시리아 정부군이 못 들어오게 조사 못하게 막아버리면 결국 이걸 계속 용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나 경고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요. 러시아가 자꾸 여기서 무기 성능 시험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러시아 무기 성능 시험을 여기서 계속 용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꼭 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 한번 꼭 때려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때려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발할 가능성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로가 잠깐 눌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리아 폭격에 대해서 또 유로의 전망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이어가는데요. 마스터님 목요일장에 또 항상 이렇게 뵙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도 일단 지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지수가 항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수를 항상 먼저 바라보면서 다른 종목을 연계시키는 패턴이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항상 장이 열리는 시간대 10시 반에서 이제 개장을 하면 이제 지수가 항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연관된 짜 맞춰 가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이슈를 또 맞춰서 가고 뭐 이렇게 가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쉽게 좀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지수와 골드 뭐 다양한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수익과 그리고 상담까지 네, 지켜주신 네, 마스터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경희 PD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폼페이오 그 차기 국무장관이 인준청문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굿럭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폼페이오 굉장히 뭐 잘 국정 운행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또 응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터로 국정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네, 트럼프의 발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SNS를 좀 올바른 SNS 문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워낙 트위터로만 계속 정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하기 최근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몇 주 동안 정말 좋은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려서 많이 손실 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해외 선물을 이렇게 잠깐 같이 일부 자산을 좀 빼서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시장 최근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해외 선물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장 분위기만큼 이 안에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또 말씀까지 도와주셨고요. 박노준 마스터님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